최초. 이 최초라는 명사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뒤에 어떤 말이 따르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의미의 최초가 늘 따라다녔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의 길. 제가 걸어갈 여성 대통령의 길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첫 독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이공계 출신입니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최초도 있습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과반수 이상 득표를 처음 기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좋은 때였죠. 그런데 말로는 참 안 좋네요.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최초라는 수식어는 부정적인 의미뿐입니다.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는 최초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불명예스러운 최초 타이틀이 하나 더 붙겠죠. 탄핵 이후 국민들에게 한 번도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히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내일 법원에 출석할 때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최초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서한환 기자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정치데스크를 맡으면서 기자들이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지. 거꾸로 서한환 기자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서한환 기자, 내일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근데 검찰청사에 출석할 때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온 답변은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뻔한 답변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감히 뻔한 답변을 할 거라고 할 거고, 그렇다면 들어갈 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만 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서한환 기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법원 출석을 앞둔 삼성동 자택 앞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텐데 지지자들 표정은 어땠는지 최석호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최석호입니다. 예. 저 서한환 기자 하면서 저 굉장히 예전부터 궁금증이 들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검찰에 출두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도 그 검찰 소환 이후에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몰려들었는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년 여성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를 숭몽하는 목련회라는 그런 소속 스님이 오셔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입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특히나 여러분 궁금하셨을 텐니다. 올림머리를 했던 정성주 원장 자매도 오늘도 출입을 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지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철저히 막으면서 왜 올림머리는 오늘도 했어야 됐는지 내일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 방안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최석호 기자 의견에 반대입니다. 올림머리를 하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이거는 개인 박근혜로서 선택할 문제니까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나왔던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써놓은 포스트잇에다가 그 앞에 서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지금 들리시죠, 여러분도? 네, 종로구 효재동에서 왔다는 정수지 씨라고 합니다. 51살인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저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고마워해서일까요?
27일에는 한 지지단체 대표한테 특별한 메시지도 전달했다는데 이현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근해동산이라는 지지 모임이 있습니다. 뭐 다른 모임도 많지만 그중에서 근해동산이라는 모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쓸쓸히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전국의 회원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런 격려 메시지를 적어 보낸 것을 그 근해동산 측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 전달한 게 26일이고요. 이제 27일 저녁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비서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네도와 선물을 잘 받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달라 이런 말씀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김주복 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동 사저에 한 40년 가가지고 네. 그 서양난 하사한걸로 해서 부점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비서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편지를 읽어보시고 네.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중앙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감사 좀 해달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잘 읽었고 선물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대통령이 내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목 안 가시도록 좀 이렇게 저희들은 막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근해동산 김주복 회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이현수 기자,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제가 통화를 할 때도 상당히 통탄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사실상 뭐 가택연금 상태고 감금돼 있는 상태인데 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 너무나 좀 부당하다, 좀 부당한 조치다. 이런 조치에는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자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당한 조치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속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저기에 담겨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SNS에 글을 올려서 또 구설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사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그 진압하는 데만 2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세 분이 그 호흡 장애로 인해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용의 승천이 아니면 하늘의 분노인가 싶다. 그리고 영장 기각을 위한 암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나서 사람들은 다치고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불은 행운이고 길조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치고 했는데 길조의 상징, 불이 아무리 길조의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행동인 걸로 보입니다. 자, 전환을 해보면요. 내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한한 기자, 내일 법원에 출석하는 것, 검찰 출석할 때는 또 다른 경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법원은 사실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을 찾는 이 사람 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때문에 이 검찰을 찾을 때만큼의 어떤 통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받는 곳도 통상의 그 조사실과 다른데 저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판사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 명만 들어오기 때문에 판사 한 명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피의자석에 앉아서 이 재판을 받게 되고요. 뒤에 방청석이 있지만 방청석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리는 있으나 취재진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이 앉아서 진행받게 되는데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먼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구속이 돼야 되는지를 판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을 하고 다시 그에 대해서 검찰이 재반박, 또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 이 피의자가 직접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변호인이 검찰의 반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 변호인 순서대로 간 다음에 변호인의 마지막 입장을 듣고 끝나는데요. 통상 4번 정도,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총 4번 정도를 하면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게 통상의 케이스긴 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해도 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조서를 읽는데 7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아마 7시 30분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치부 기자들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던져줄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서한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하게 되면 어디에 대기하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발부되는 어떤 데려와야 되는 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용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고 있을지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이 검찰청에다가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구치소나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서초경찰서로 보내야 되는데 이 경호 문제까지 생각하면 사실 검찰청이 제일 안전하고 또 예우까지 감안했을 때 검찰청으로 보내서 이 검찰청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래도 내일 새벽 2시, 3시쯤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청에서 기다린다면 지난번 그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 내일 수의 입을 일은 없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에서 대기를 할 경우에는 그냥 출석했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대기를 하면 됩니다. 때문에 이게 뭐 일각에서는 특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특혜인 부분은 아닌 게 사실 특검은 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사무실이기 때문에 피의자,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피의자를 데리고 있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검찰은 이 영장실질심사 후에 이 사무실에 데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통상의 케이스대로 아마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최석호 기자나 서한환 기자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관심인데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메시지를 냈었는지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유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다르게 받을 각오입니다. 네, 저희 최석호 기자가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 성명,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최석호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눈물까지 뭐 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냐. 동생들과도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결백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검찰들이 최순실과 공모를 해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이 돈을 받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경로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로 경로를 했냐면 비서진이 조사실로 뛰어올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영장 청구 소식이 들렸을 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해서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나오기가 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하간에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한 억울함을 표출한 것 같은데 네. 이현수 기자, 조사를 받을 때 탈진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방금 최석호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의료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변호인단이 상의를 했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해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해한 부분이 사익을 취했다. 특히 뇌물 43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경로를 하고 격앙됐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라는 언급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완전히 엮은 거다라며 엄청 화를 냈었는데요.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내 통장에 돈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탈진할 수준까지 격앙됐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조만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근데 이순자 여사도 굉장히 좀 억울함을 표출하고 그랬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런 심정일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한한 기자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리의 영역에서 진행이 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으로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에 엮였다, 또 그다음에 이 이순자 여사의 어떤 얽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공동체 부분에서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이순자 여사 언론을 이용해서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했고 해명할 수조차 없게 얼검해 놓고는 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몰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순자 여사 저희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딴 사람은 욕하는데 난 저런 사람 하나 있어서 대통령을 보자 하면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을 보자 하면 얼마 좋겠어요. 저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잔데 좀 구질거리 한 것보다는 예쁘게 하고 나오시면 좋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그건 좀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 좀 눈썹 문신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업소가 있냐 없냐 검사하고 가겠습니까? 아는 사람 지인의 소개로 누구 잘 됐으니까 한번 가봐라 한번 가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은 너무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난할 것만 비난하고 그렇죠. 아닌 거는 좀 빼주시고. 네, 서한한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동병상련 심정으로 저 말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저 말은 영부인일 경우에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도와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저런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서한한 기자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자, 이현수 기자 화제를 돌려보면 어저께 이현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을 주체로 해서 여러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준비한다 했었는데 이 관련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죠. 네, 오늘 조원진 의원이 청원서의 서명을 다 받아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몇 명이 서명을 했느냐? 자유한국당 의원 80명과 이제 무소속 2명의 의원 82명이 모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초 그 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을 당론으로 하자 이런 청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서명한 의원 수와 비교했을 땐 좀 많은 부분입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의 부분은 탄핵과는 좀 별개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청원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청원서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친박계 의원들이 그래도 한마음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원진 의원도 오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 증거인멸 문제라든지 도주의 우려,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 다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당 지도부와 별도의 언영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국민 분열뿐만 아니고 국민 대통합 이런 화합에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불구속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동의하십니까? 네, 불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사실상 국론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불구속 수사와 다른 맥락이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또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구속수사, 불구속 수사를 놓고도 실제로 구속 여부와는 조금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탄핵 결정이나 또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향후 국론 분열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